네, 현장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요즘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요새 밥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쿠팡 청문회가 오늘 시작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저도 네.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하는데요. 정말 국민들 복장 터지게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대로 검증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검증 고대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첫 번째 질문 드릴 텐데 국민의힘 출신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임명 솔직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뉴스로 처음 그 소식 들으셨나요? 이게 도대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솔직히 지도부도 굉장히 놀라는 상황인데요. 깜짝 발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탕평 그리고 이제 이 외연 확장 의지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지 않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협치가 매우 필요한 그런 국가적 상황이다라는 점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이제 이 협치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존중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되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점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해운 의원은 경제 분야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이 대통령이 정말로 이 운동장을 넓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인재를 끌어모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의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내란을 동조하는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명확하게 어떤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게 된 결심을 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과 또 사과가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당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 이해훈 후보는 계엄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다만 당에 소속된 당협위원장이다 보니까 좀 당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입장을 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계엄 옹호, 탄핵 반대 논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본인이 했던 발언이 이제 보면 영상이나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것은 명확하게 본인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후보자가 되는 것은 평소에 개인으로서 발언했던 거하고는 좀 또 성격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요. 앞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국민들께 밝힐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더욱 이제 신설되는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우 이제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국민들께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을 장관직에 임명한다. 이게 민주당의 가치와 부합한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계엄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명확한 입장이고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원칙 아닙니까? 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가 있었고 민주공화국의 원칙상 그는 뭐 이렇게 그걸 동조하는 세력과 같이 한다는 거는 예.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학폭을 해도 능력이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청산하고 잘못됐다 반성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라고 하는 고심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뭐 거듭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정말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인재를 널리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협치에 대한 노력 이거는 뭐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뭐 그런 점도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해훈 후보자한테 내란 관련 발언 소명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 아닌가 싶고요. 네. 이렇게 우리 지지자들에게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저는 말씀하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훈 후보자가 즉시 그건 대통령의 말씀을 국민의 말씀으로 알고 네. 저는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지금 이번에 이 인사가 지방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조국혁신당에 좀 틈을 열어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지나치게 좀 우클릭을 하다 보면 전통 지지자들은 실망을 하기 마련이고 그런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좀 지지를 이동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셈법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관건은 결국 이해훈 후보자 본인이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이거 여기에 달렸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솔직하게 본인이 내란과 계엄에 대한 이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저는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해훈 후보자가 뭐 고향은 부산이지 않습니까? 저도 예. 고향이 부산인데요. 이제 영남권에 계신 좋은 우리 인재들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자 이런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훈 후보자가 정말 역사적인 책임을 느끼시고 좀 제대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해훈 후보자 하면 과거 이제 보수 정부, 이제 보수 당에 속해 있으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던 인사인데 제일 관건인 장면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해훈 장관 어떻게 디펜스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은 제가 볼 때는 뭐 더 이상 검증할 필요 없이 출중한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게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충분히 저는 검증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가 내란과 계엄을 딛고 네. 국민주권 정부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명확하게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훈 후보자가 명확하게 밝히는 게 예. 선제가 된다면 저는 뭐 인사청문회에도 충분하게 오히려 국민들께도 희망을 드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 청문위원들도 가장 궁금한 게 결국 이 이해훈 후보자가 자기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냐 이거를 명확하게 좀 밝히는 데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떨어뜨릴 계획도 있으십니까? 만약에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면 예.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문턱 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건 집권 우리 여당이라 할지라도 청문위원들도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저는 용납하기가 쉽지 않다. 네네. 그런 점은 이해훈 후보자가 분명히 명심할 필요가 있죠. 사실 이번에 그 정말 깜짝 인사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게 내란 청산을 한다고 해놓고 내란의 동조 세력을 장관직에 앉히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중도 보수를 통해서 외연을 확장하다가 집토끼 도망가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진정한 내란 종식은 국민 통합을 통해서 진짜 국민 주권을 바로 세우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저는 내란 청산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자기가 과거에 어떤 뭐 잘못을 했더라도 혹은 다른 생각이 있었더라도 국민 주권 정부와 함께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태도를 분명히 하고 원칙을 세운 다음에 네. 저는 함께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그런 이제 필요도 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너무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그런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제에 우리 국민들께도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속 좁은 정부가 아니다. 예. 정말 폭넓게 하되 그러나 원칙은 분명히 하고 네. 새로운 좀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내란 옹호 이력뿐 아니라 과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와 경제 기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후보자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죠. 민생지원금을 두고 무차별적 복지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논란을 의식했는지 SNS에서는 삭제가 된 상황인데 이 상황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그 당시에는 이해훈 후보자의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후보죠. 후보와 다를 수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분의 국정 철학과 국민과 약속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기획예산처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명확하게 국민들께 국정 철학도 저는 밝힐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한 2,500조에서 2,700조 정도 GDP가 되거든요. 예. 그 중에 공공경제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1년에 73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GDP인데요. 그 부분이 확장 재정이 시장 경제와 이제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저는 당연히 이어받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결국엔 강을 건너버린 이해훈 장관 후보자인데 여기에서 보수 일각에서도 해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자리를 구걸한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열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국민의힘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당장 본인들이 즉시 제명도 했죠. 예, 이제 난파선이 돼가는구나라고 하는 위기감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의 심판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시고 새로운 출발하시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 때 정말 난파선의 꼴을 면치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같은 그런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네. 미래를 조금이라도 내다본다면 민주당은 그래도 새로운 음. 시도를 하고 자신들의 어떤 국가적 과제를 위해서 최대한 협력할 사람들을 모으는구나, 인재를 널리 모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말씀 주시죠. 네,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성을 강조하고 단일 대우 강조하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서도 좀 평가 한마디 부탁드려요. 장동혁 대표가 너무 이 사이 꼴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거 굉장히 사실 제가 볼 때는 위험한 그런 모습인데 지금 보수한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가치 그 중에서도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그 뭐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시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절연하시는 것으로부터 보수 개혁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참 보기에도 좀 민망합니다. 저는 왜 저러시는지 도저히 사실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선거 앞둔 정당은 원래 외연을 확정하는 법인데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말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만 붙들고 저를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그런 꼴통 정당으로 남을 건지 좀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예, 특히 대한민국이 이제 한미 통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FTA나 여러 가지 난항을 좀 많이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위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이제 모두 힘을 쓰겠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가 지금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아무래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러한 국제적인 경제 흐름을 봤을 때 이해운 후보자 좀 적절할까요? 어저께 이해운 후보자가 출근하는 제 인터뷰를 봤는데요. 네. 역시 경제통이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견해를 제가 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회색 코뿔소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네. 회색 코뿔소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위험이 눈앞에 있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상태를 표현한 게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인구 위기라든지 혹은 통상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네. 정확하게 짚어낸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기 설계해야 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후보자로서는 저는 굉장히 사실은 자질을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제 그 짧은 인터뷰에서도 저는 봤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능력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네. 후보자다 이렇게 어제 봤습니다. 네, 특히 의원님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외교라던가 정말 그 외교 정가에서도 알아주는 통이신데 서울을 시간평등 도시로 만들겠다고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잖아요. 네. 그 김영배가 꿈꾸는 김영대가 만들 서울은 어떤 서울인지 그거 전체적인 그림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지면서 드렸던 말씀이 서울은 지금 시간 불평등 도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구는 출퇴근에 길바닥에서 3시간을 맞아요. 허비를 하고요. 누구는 걸어서 10분 안에 한강에 도착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개인의 삶이 풍족할 수가 없고요. 미래를 꿈꿀 수도 없는 그런 불평등이 엄연히 서울에는 존재합니다. 직장이 너무 멀고 집이 너무 멀어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 시간 평등 서울시 특별시를 선물하겠다. 시간을 선물하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라는 게 김영배의 출사표고요. 저는 그래서 이 역세권 10분 도시 그리고 직주 근접 메가시티 그리고 슬세권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한강과 공원과 도서관에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민주당이 역동적인 경선을 통해서 저는 흑백 요리사 같은 품위 있는 경선 그래서 더 커지는 민주당 그래서 원팀 민주당을 만드는 게 이번 경선의 핵심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저도 정말 정책으로 정치하는 그런 모범을 한번 보이고 싶다. 이게 욕심입니다. 네, 지금까지 원팀 민주당을 꿈꾸면서 진짜 종합행정가 서울의 경영을 선언하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